중풍, 모르면 당한다. 세 번째 이야기. 중풍은 일단 터졌다가 막히면 어려워진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억지로 퇴원당할 수밖에 없고 다시 입원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은 병이 중풍이다. 어떤 의사도 어떤 한의사도 중풍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저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침과 뜸은 다르다. 완치는 할 수 없다 해도 꼼짝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도 못 가리는 환자를 일으켜 세운다. 혼자서 화장실을 다닐 정도로는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 정도가 한계라 할지라도 침과 뜸을 포기하지 않으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식구들 고생은 덜 시킬 수 있다. 중풍은 몸에 기가 부족해서 허할 때 온다. 기운이 왕성하면 혈압이 높아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 중풍 치료는 기운을 북돋아주면 된다. 혈을 조절해 기운이 나게 하고 만성병을 치료하는 데는 역시 뜸이 최고다. 중풍을 치료하는 혈로는 우선 백회혈을 들 수 있다. 머리 위에 양의 기운이 만나는 백회혈은 아래로 가라앉는 양기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귀 앞쪽에 있는 곡빈혈이다. 곡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옆으로 흐르는 담의 경락인 족수양 담경을 소통시켜주고 기운을 북돋운다. 어깨 한가운데 있는 견정혈은 치밀어 오르는 기운을 내리고 넓적다리 바깥쪽 가운데 풍시혈과 바깥쪽 복사표 위에 현종혈은 힘줄과 뼈를 강하게 한다. 무릎 바깥쪽 아래에 삼리혈은 맑은 기는 올리고 탁한 기는 내리게 하여 소화를 돕고 다리의 힘을 강하게 한다. 팔로금 주름살 끝에 곡지혈은 기가 잘 통하고 혈이 잘 흐르게 도와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이들 백회, 곡빈, 견정, 풍시, 현종, 족삼리, 곡지는 중풍의 7대 요혈이라 부르는 혈로 중풍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다. 한편 혈관이 막힌 뇌경색일 때는 곡빈, 풍시, 현종 대신 뒷머리뼈 아래의 풍지혈로 머리에 몰린 사기를 없애고 7번째 목뼈 아래 대추혈을 써서 몸 전체의 양기를 소통시키고 발목 안쪽에 있는 간사혈로 뭉친 혈을 풀어낸다. 여기에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치료점이 있다. 중풍으로 마비가 온 반대쪽 머리를 더듬어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거나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아시혈이다. 그 자리에 반드시 뜸을 떠야 한다. 뜸을 뜨고 나면 머리 아픈 것이 가라앉는다. 반신불수가 되어 팔이나 다리가 오그라든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팔꿈치가 오그라들면 팔오금 안쪽 한가운데 있는 곡택혈로 풀 수 있고, 팔목이 오그라들면 손목 안쪽 주름살 한가운데 있는 대릉혈로 풀 수 있다. 오금이 오그라들었으면 무릎 안쪽에 있는 곡천혈로 풀 수 있고,
발목이 오그라들었으면 안쪽 복사표 뒤에 태계혈로 풀 수 있다. 손가락이 오그라들었으면 손가락 사이사이에 침을 놓는 팔사혈로 풀 수 있고, 발가락이 오그라들면 발가락 사이사이에 침을 놓는 팔풍혈로 푼다. 어느 장애가 있으면 턱갈에 있는 염천혈과 손목 안쪽에 있는 톱니혈을 쓰며, 피부가 둔하면 둔한 곳에 침을 놓아 마비를 풀어준다. 어떤 병이든 가장 중요한 치료는 잘 먹게 해주는 것이다. 잘 먹고 힘이 생기면 병은 낫는다. 그러니 배에 위어기가 모여드는 자리이고, 위어 기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중환혈의 뜸을 또 잘 먹고 잘 소화하게 해준다. 먹었으면 잘 내보내야 하니 배꼽발의 기어바다인 기어혈과 원기가 모이는 관원혈의 뜸을 떠서 맑은 기는 모으고 탁한 기는 내보내게 한다. 그리고 등에 있으면서 폐의 기가 흘러드는 폐유혈, 간의 기가 흘러드는 간유혈, 신의 기가 흘러드는 신유혈의 뜸을 떠서 폐와 간과 신의 기능을 높여주면 혈압이 조절되고 목에 힘이 생겨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병도 회복된다. 그는 묵묵히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얼굴에는 크게 낙담한 표정이 가시지 않았다. 나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찾아와 완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내 말에 맥이 빠진 모양이었다. 나는 낙담해 있는 그를 위로해 줄 겸해서 뜸자리를 하나 더 잡았다. 무릎 바깥쪽에 있는 양른천 혈의 뜸을 떠 금방 근육에 힘이 생기게 해 주었다. 자, 뜸을 떴으니 바로 힘이 나실 거예요. 한번 일어나 걸어보세요. 시큰둥하게 일어선 그는 마비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었다. 걸음이 아주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금방 표정이 밝아졌다. 아니, 이것 좀 보세요. 당장 이렇게 손발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졌어요. 그는 손발을 자꾸 움직여보며 나를 쳐다보았다. 치료를 받자마자 이렇게 큰 효과를 보았으니 완치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은 눈치였다. 침과 뜸은 한 번만이라도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치료받기 전에 비하면 마치 병이 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효과와 완치는 다르다. 만성병, 오래 알아온 병은 오래 치료해야 낫는다. 일례로 한 달을 치료해야 완치되는 병이 있다고 치자. 이런 병은 2, 3일 만에 병의 70%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문제는 남은 30%이다. 남은 30%를 치료해야 완치인데 30%를 치료하려면 한 달 중 27일은 좋게 걸린다. 이렇듯 만성병을 완치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며칠 동안 혼자 속으로 기뻐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더니 정확히 5일째 된 날, 왜 더 낫지 않느냐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중풍은 뇌의 탈이라 중풍 환자는 어린애처럼 참을성이 없어지고 툭 하면 투정을 부린다. 병을 얼른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야 나도 마찬가지이다. 여기 다니기 전보다 팔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힘도 생겼잖아요. 중풍은 쉽게 낫지 않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날 그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 아마 어디에 누가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쫓아갔을 것이다. 약 석 달 뒤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그동안 병원에도 다시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특효약이라는 것도 묵어보았다고 했다. 그러다 침으로 3일 만에 완치시켜준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찾아갔는데 침을 얼마나 아프게 놓는지 죽을 뻔했다고 넋두리했다. 제가요, 침 맞을 때 너무 아파서 침 놓는 사람한테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게요? 너 이렇게 아프게 침 놓고도 내 병 못 고치면 죽을 줄 알아. 그랬어요. 나는 크게 웃었다. 얼마나 아프면 그랬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다. 모르면 당한다. 침의 기본을 모르면 아픈 침을 만나도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한다. 중풍이 오는 징조를 모르면 그대로 당하고 중풍을 예방하는 뜸을 몰라도 당한다. 중풍이 왔다 갔는지는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다. 풍을 맞은 사람은 혀가 한쪽으로, 즉 힘이 있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어지럽고 메스꺼웠는데 중풍이 아닌지 궁금하다면 혀를 내밀어 볼 일이다.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중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뜸을 빼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